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정모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2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날 또 플레잉 타임이 1시간 20분이 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피곤하셨을 것 같습니다. 1시간 25분 49초. 예, 좀 이건 아니다, 그죠? 네, 목사님 설교 말씀도 30분인데 네, 1시간 25분 이거는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자, 웜의 소통 먼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많은 감사의 또 댓글들도 많지만 감사의 댓글은 웬만하면 제가 엄지척만 누르고 읽는 거는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감기약을 듬뿍 먹고 잤더니 토요일에 늦잠을 잤네요 하셨는데, 저도 주말에 바쁜 일정을 다 하다 보니까 어제는 소수몽키랑 슈카 듣고 자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어제는 저녁 9시 전에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9시간 이상 잤더라고요. 아주 꿀맛같이 숙면을 했는데, 모든 만병의 원인이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채밀턴 분들도 숙면 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환절기 특히나 이제 기온이 뚝 떨어졌으니까요. 인턴 수료식 기대하고 갔는데 기대 이상의 환대 및 준비 너무 감사드립니다. 통상의 행사가 아니라 진심이 느껴지는 행사였습니다. 네, 우리 어스 분들도 15분이나 오셔가지고 아침 10시부터 행사가 시작인데 7시 반부터 와서 참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늘 강조하는 트러스트 플러스 케어인데 이번에 어스 스태프분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신 게 그게 아마 감동의 또 한 원인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선물 키트에도 보면 그죠? 볼펜도 아주 예쁘게 만들어서, 그리고 노트랑 거기에다가 또 보온병인가요? 뭔가요? 까지 준비해 주셨습니다. 인턴 5개월 차, 내년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여 말귀 알아듣도록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5개월이면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셨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겠지만 1년 되신 분들의 수준을 보면 나도 이제 내년 한 5월 정도 되면 그 정도 수준이 되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뿐, 숲을 보는 유연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공감합니다. 10년 후에 결과도 달라지는 것이고요. 인간관계의 실패에서 오는 실망감, 상실감으로 한때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 주식 투자라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면서 리프레시 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지는 나이라 건강에 실패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도 건강한 습관을 계속 유지를 하면 계속 건강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전문 앞에서 최상무님 만나 인사드린 사람입니다. 총회 기대 이상으로 너무 좋았는데 빠질 수 없는 다른 일정이 생겨 중간에 나가게 되어 많이 아쉽고 죄송했습니다. 빵을 약간 준비해 왔는데 잘 전달되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새벽부터 와서 아침부터 일찍 와서 준비한 이 스태프분들이 준비해 주신 그 식빵이랑 먹고 좀 든든하게 그래도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행사 다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간 게 거의 1시 반이었었거든요. 투자일기에서 수익률 좋은 오대리 계속 용대리급 수익률 올리게 진급을 안 시켜야겠다고 하셔서 빵 터졌어요. 진급보다는 급여 더 많이 받는 게 실속 있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저희 직원들도 진급을 아무래도 좀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인생이 세옹지마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세옹지마 곱하기 2 레버리지네요. 곱하기 2니까. 너무나 많은 파도를 겪으며 살아보다 보니 인생이 다이나믹하고 재미있네요. 며칠 전에 독자와 만나 이야기 중에 장애를 입고 보니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하는 선택지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참 다행이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하여 피태지게 살다 보니 이것이 어쩌면 짧은 인생에 있어 축복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선택지를 줄여보라고 했습니다. 너무 많은 선택지를 들고 있으면 우왕좌왕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투자도 삶도 마찬가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체슬리의 일임하고 최대한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책의 저자이신 우리 이범희 형님이 또 정말 겪어보셨잖아요. 사고로 인해서 하반신 마비라는 큰 장애를 입으셨는데 제가 저 책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우리 범희 형님이 책 제목을 정말 피 터지게 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제목을 가져오셨는데 형님 제가 제목이 딱 떠올랐습니다. 해서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 제목이 오히려 형님 제게 메시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제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했습니다. 어제 엑스포에서 열리는 로봇 산업전을 보러 아이와 함께 대구에 다녀왔어요. 아파트를 지을 때 터프하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파트가 올라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는 전문의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미 유니트리 로봇은 터프하기가 끝나고 발전 단계로 진입한 것을 눈으로 직접 마주하니 위기의식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우리나라가 과학인재 양성과 지원에 아낌없는 투자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과학기술 이거는 뭐 절대 우리가 뒤처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긴 댓글이 많아 저는 짧게 해주셨고 혼자였으면 엄두도 못 낼 고급 투자 정보를 체슬리와 함께 해서 에센스만 늘 배워갑니다. 최상무님 빠르게 긴급 점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기초 강의 신청은 이제 못하나 보네요 하셨는데 여기 고정 댓글 들어가 보시면 기초 강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인턴 총회 가기로 돼 있었는데 갑자기 출근하게 되어 못 가게 되었네요. 우리 공진당님 아쉽네요. 영상 올라갈 거니까요.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수료증 받으러 한번 월간 전망 때 한번 오시면 되겠네요. 그때 수료증 받아가 수료증이 아마 집으로 배달됐을 수도 있겠다 그죠? 만약에 수료증을 받으시면 근데 이번 총회에서 제가 수료증을 나눠 드리면서 딱 보는데 그 제 사인이 안 들어가 있어서 보통 저런 상장이나 이런 데도 보면 저기는 큰 도장이 찍혀 있군요. 그래서 다음에 우리 인턴분들 수료증 받으신 인턴분들은 월간 전망이나 이래 저 만날 일이 있을 때 그 수료증 들고 오시면 거기다가 사인을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전무님 차분한 목소리 들으니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인생의 또 한 번의 변곡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화 위복, 세옹지마 다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고 또 지나고 나면 많이 타당하더라고요. 허나 실패 또는 기대와 다를 땐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모두 모여 이렇게 공부하고 위로도 받지요 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서초구 대회가 있었거든요. 솔직히 이번 저희 전력으로는 우승할 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어제 예선 탈락했습니다. 저희 조가 모두가 1승 1패가 돼버렸는데 대회 개회식 참가자 순이거든요. 저도 아침 일찍 개회식을 참가했었는데 우리 팀 한 7명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개회식 참가자 수에서 결국은 저희가 탈락을 했는데 그 세 팀의 전력으로 봐서는 저희가 골 득실이나 이런 거에서도 저희가 가장 앞서는데 참가자 수에서 네, 탈락을 했는데 그런 거 보면 모든 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나 보면 결국은 그 세 팀 중에 그 세 팀이 아니라 다른 조에도 또 세 팀이 있거든요.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과연 우리가 최선을 다했나. 그 경기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뛴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팀 전체가 최선을 다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서는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일이 그 예선 탈락을 하고 굉장히 그 실패 기대가 또 컸기 때문에 실망감도 컸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하나 복귀를 해보면 우리가 제일 준비가 덜 됐구나. 우리가 준비는 덜 해놓고 기대만 컸다. 네,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여기 그 실패를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문의 목소리 톤이 예전과 사뭇 다르게 좀 더 가라앉으셨는데 수요일부터 점점 다시 밝아지더라고요. 남편도 전문의 마음이 무거우신 것 같다고 말했고요.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직원들 오대리도 나가서 한국경제TV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방송 나오고요. 다른 분들도 우리 채슬리 TV에서 매일 아침같이 저희가 모닝 브리프도 하고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IQ 70인 강아지도 안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하지 않으면 다 눈치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목소리 톤이 약간 다운되고 또 다시 밝아지고 이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죠? 다운됐을 때는 오히려 응원의 댓글도 되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 눈치가 딱 보면 좀 마음이 무겁나? 이렇게 다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느끼시고 또 이렇게 화이팅 해주세요. 부담감은 조금 내려놓으시고요. 뭐 등등 이렇게 응원의 글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지용 교수님의 마음상담소 정말 너무 위로가 됩니다. 요즘 열심히 해왔던 일에 성과가 나지 않아 스트레스도 심하고 힘들었는데 딱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듯 합니다. 쓰린 마음에 연고 발라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좀 담담한 이유가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했다면 그 열심히 한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열심히 했는데 뭐가 안 됐어요.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어요. 아니면 열심히 했는데 뭐가 성과가 안 났어요. 근데 그 열심히 한 과정이 알찼다면 결과는 지나고 보면 세용지마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고 보면 그때 떨어진 게 오히려 잘된 일이었었네. 지나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좋았다면 저는 항상 좀 만족하는 편입니다. 조급한 마음 갖지 않게 위로해 주시고 내년이라도 받아주시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밑에 이현주님이 또 저도 줄 섰습니다. 했더니 또 바로 밑에 저도 내년에 1인 받아주세요 하셨는데 내년 언제라도 오셔가지고
내년에 이제 저희 안 받습니다 했을 때는, 안 받는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지금 들어가서 1년 안에 15% 수익을 낼 자신이 없을 때 안 받습니다. 2021년 1월 달 그때 딱 저희가 안 받습니다. 너무 지나고 나서도 너무 그때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운용하는 사이즈가 너무 버거워지면 또 안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1조로 저희가 1임 기준으로는 1조를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약간 솔루션을 찾기는 찾았어요. 워낙 지금 ETF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2005년, 6년, 7년도에 혼자서 그때 대한생명 자금 1조, 혼자서 1조 운영할 때도 혼자서 다 했거든요. 근데 지금 ETF가 생겼기 때문에 그때 지금 ETF를 활용하는 걸 생각해 보면 1조 하는 것도 그렇게 버겁지는 않겠다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씩 ETF를 활용할 건데, ETF 활용해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운용에 부담을 덜어준다면, 그러면 또 먹을 게 15% 남아 있으면 꼭 1조 됐다고 해서 문을 닫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채밀던 분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아니다 싶으면 저희는 채권이나 현금이나 그렇게 꼭 주식만 100% 채우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는 주식 위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또 짝수에다가 내년 하반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에는 채권이라든지 채권형 ETF도 많이 활용할 생각이기 때문에 꼭 주식에서 먹을 게 없더라도 일반인 분들이 수비를 잘 못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먹은 걸 지키는 게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도 ETF를 잘 활용하는 게 저희가 가능하다 싶을 때는 그 자금을 받을 생각이니까요. 내년에도 오셔가지고 저 채밀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100만 장자가 되는 법이라는 유명한 농담이 있는데, 자, 첫 번째 200만 불을 번다. 두 번째는 항공주에 투자한다. 그러면 세 번째 100만 불만 남는다. 네, 굉장히 뼈 있는 농담이다, 그죠? 그만큼 이제 항공주가 그렇게 덜 매력적이다는 얘기입니다. 전무님이 전에 부동산 집값 잡는 방법으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많이 공감했는데, 양도소득세를 낮추면 매물이 많이 나와서 공급 증가로 가격이 내려갈 거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공급도 늘리고, 실제 주택 공급도 늘리면 지금 지방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와도 너무 매물이 많다 보니까 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집값을 굳이 잡아야 되겠다면 하여튼 공급 정책으로 쓰면 됩니다. 자, 마지막 심리학과 교수님 글이 저에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힘든 24, 25년도를 살아내고 있는 저에게 10년 후 지금을 돌아보면서 후회하지 않도록 행동해 보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현금의 안정감을 새삼 느낍니다. 주린일 때는 오르면 현금이 줄고 내리면 무서워서 현금이 많이 쌓이는데, 지금은 거꾸로 하니까 수익이 더 납니다. 요즘은 너무 올라 팔고 싶지만 꾹 참고 버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현금이 좀 있으니까, 팔아서 또 현금 마련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우리 오레가니엄 완님도 제가 댓글의 흐름을 기억을 다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좀 많이, 그죠? 시장의 변화에
많이 불안해도 하시고 뭐 그러셨는데 지금은 확실히 여유가 많이 느껴집니다. 여유가. 행복한 투자의 여정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쾌한 바람입니다. 인턴 3개월째 초보인데 현재 지수가 좋은데 주식 매도 시점은 어떤 시그널에서 하면 좋을까요? 네, 시장이 시그널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그 거품 영역으로 이게 근데 거품인지 아닌지는 기업의 실적이 또 쫓아오면 거품이 아닌 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게 항상 선반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건데 선반영해서 움직였는데 실적이 기대치나 그 기대치 이상 나오면 꾸역꾸역 올라가고 선반영을 했는데 기대치의 수익이 안 나오면 시장은 다시 빠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익이 계속 쫓아오면서 미국이 PR 23배 그리고 국내 시장이 지금 PR 이제 13배 정도 올랐는데 PBR도 1.3 정도 됐죠. 그래서 매도 시점은 시그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또 할로윈 전략을 써먹는 계절이 왔지 않습니까? 10월 말에 들어가서 내년 5월에 파는 전략. 네, 이거 기계적으로 하는 헤지펀드들은 돈이 들어옵니다. 무조건. 강한국 작가처럼 퀀트적으로 하는 그런 선수들은 뭐 지수가 4천이고 3천이고 2천이고 아무 상관없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도 타이밍은 내년 5월. 그런데 내년 하반기가 정말 안 좋을 것 같다 하면 내년 한 3, 4, 5부터 막 변동성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시세는 시장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변곡점에서는 확실히 변동성이 늘어납니다. 그게 제가 밀물과 썰물이 교차할 때 바닷물이 막 이 파도가 부딪히면서 그죠? 변동성이 커지는 그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변동성이 늘어나고 바닥에서 돌 때도 변동성이 늘어납니다. 추석 연휴에 아들이랑 경주 여행 다녀왔는데 에이펙 준비에 한창이더라고요. 외국인 관광객도 많고 어딜 가나 바글바글 줄 서는 게 일과였습니다. 이제 에이펙 시작한다 그죠? 아마 그 미용사분도 제복도 있겠지만 전무님을 전적으로 믿고 액션을 취하셔서 좋은 소득을 얻은 듯 하네요. 저도 시드 잘 모아서 되는 대로 랩에 맡겨놓고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저도 1등 매니저 따라하며 감이 잡힐 때까지의 롱런. 네.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분들 왜 내가 얘기해 주는 대로 안 하지? 네, 저는 항상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아니 제 주변에서 제가 세상 세자에 더할 익자 이름도 쓰고 있고 그죠? 근데 정말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한 사람들은 정말 재테크에 있어서 잘 됐는데 근데 제 친구 그랬잖아요. 제 친구 제가 그렇게 해서 좀 큰 돈을 벌었는데 왜 걔는 왜 끝까지 제 말을 안 들었을까? 또 어디 이상한 놈 만나가지고 잡주 사서 큰 돈을 다 날렸잖아요. 지금도 생각해도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어려워서 저한테 찾아와서 그렇게 2년 만에 큰 수익을 내줬는데 그때 딱 시장을 판단하고 2016년이었거든요. 제가 지금부터는 대형주가 움직이는 장이니까 그냥 그 돈을 우리 회사한테 맡겨놓으면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았는데 뭔 이상한 종목을 샀는지 이거 액신만 하고 나중에 맡길게 그러면서 다 날렸어요. 반대매매 깡통 나왔으니까 그때 저희 회사에 맡기든지 아니면 그 친구가 평촌 사는데
제가 평촌이면 서초동에서 평촌까지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서초동에 제가 아파트 사라고 했었어요. 2016년에. 그때 한 17억 정도의 아파트를 사놨었으면 지금 60억, 70억 됐을 건데, 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본인이 경험을 해놓고도 왜 시키는 대로 안 하는지. 8월 삼성증권 앱 상품 가입했습니다. 특별히 신경 쓰고 들여다보지 않아도 저절로 계좌에 쌓이는 것이 신기합니다. 하셨습니다. 캐시라떼님이 증시 포차 너무 좋네요. 웜의 신박 댓글로 나누지 못한 주식 이야기, 인생 이야기 나누는 최밀턴 번개 모임 희망합니다. 전무님께서 보승회관을 알고 계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자주 애용합니다. 네. 거기 보성회관 보면 순대국밥도 있고 감자탕도 있고, 그리고 부산에서 많이 드시는 돼지국밥도 있고, 그죠? 맑은 수육국밥이죠. 수육국밥이 이 흰 국물에 딱 돼지국밥처럼 나오는데, 수육국밥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삼계탕도 팔아요, 그죠? 네, 삼계탕도 팝니다. 삼계탕도 아주 맛있습니다. 희한하게 일반 삼계탕집보다도 맛있더라고요. 또 입에 침이 고이는데, 그래서 마곡역점이잖아요. 제가 지도를 좀 전에 보고 제가 우장산역, 그 다음에 개화 뭐 이쪽에도 주중에 공차를 한 번씩 가거든요. 가기 전에 한 6시쯤, 원래 축구하기 전에 밥 먹는 건 아닌데 한 6시쯤에 미리 가서 먹고 가면 되겠다 이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 끝나고 이동을 하면 10시 반쯤 도착할 건데 10시 반에 도착하면 10시까지 하시니까 조만간에 꼭 들리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캐시라떼님이 어느 분 댓글 듣다가 생각난 도깨비명 대사를 적어봅니다. 너와 함께 한 시간 모두 눈부셨다.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해서 모든 날이 좋았다. 채슬리와 함께한 모든 날이 눈부시고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네, 저희는 운용사이기 때문에, 운용사는 보성회관은 맛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운용사는 일단은 수익이 좋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날이 참 좋아야 되는데 수익이 안 좋거나 시장 대비해서 좀 언더하거나 그러면 딱 이렇게 됩니다. 수익률이 좋을 땐 좋은데 일단 수익률이 좋지 않으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채슬리와 함께하면 모든 날이 좋을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그죠? 위험할 때는 또 위험하니까 대피하세요 해서 아주 큰 위험을 근데 우리 채슬리라는 이름처럼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이상기류, 터뷸런스에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그런 것까지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까지는 피할 수 없는데 어쨌든 가장 큰 위험이 도래했을 때는 우리 채밀턴 분들이 그 위험에서 다 이렇게 안전하게 대피해 있으셔야 된다는 그 책임감과 의무감은 마음속에 좀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날이 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요. 김만구님이 그 마곡점하고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고 했군요. 네, 우리 축구하러 가게 되면 한번 오세요. 그러면 도깨비의 명대사가 많지요. 가슴에 새길 대사도 많고요. 전 소년의 죽음을 맞이할 때는 소년이 아니었지만 말입니다. 소년의 죽음과 마주 앉아 하는 대사가 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수천의 사람들에게 샌드위치를 건넸다. 허나 그대처럼 나아가는 이는 드물다. 보통의 사람은 기적의 순간에 멈춰서서 한 번 더 도와달라고 하지. 당신이 있는 걸 다 안다고 마치 기적을 맡겨놓은 것처럼. 그대의 삶은 그대 스스로 바꾼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그대의 삶을 항상 응원했다. 모멘텀이 강한 주식들이 특히 AI 관련 내러티브 드리븐 주식들이 신나게 오르다가 엊그제 같은 장에는 속절없이 두들겨 맞는 걸 보면서 자산 배분 해칭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미국 주식 중심입니다. 4월 이후 강한 모멘텀을 보이는 주식들의 비중을 늘리고 가다 보니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로 수익을 올리고는 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바이오나 헬스케어 같은 혹은 디펜시브한 주식들로 조금씩 리밸런싱을 해야 할지 아니면 아직도 공격적인 AI 모멘텀 주식들로 가도 될지 고민이 드는 시점입니다. 이렇게 뭐 디펜시브한 주식들, 뭐 코카콜라나 이런 주식을 조금 확 바꾸시는 게 아니라 3M 같은 주식도 있고 그죠? 그런 주식들을 한 2에서 3% 정찰병을 보내놓으면 그 움직임을 보면서 이쪽으로 이제 돈이 옮겨가구나 느껴질 때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넘어가나 싶은데 아직까지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다른 분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처럼 일단 시세는 시장에게 시장이 답을 줄 건데 아직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근데 한쪽이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저는 그냥 분할 매도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현금 들고 계시면 됩니다. 현금 들고 있다가 이제 디펜시브로 가나 하면 디펜시브 확 늘리면 되고 아니네. 이 성장주 쪽에서 턴어라운드 기업 쪽에서 계속 순환매가 도네 하면 그쪽에서 트레이딩 바이 하시면 되잖아요. KB증권 랩의 목표 달성되어서 다시 랩에 가입하고 오셨으면 됐고 차트의 정성 수강하면서 주식 공부를 하고 싶은데 혹시 실물 교재는 다시 만들 의향 없으신지요? 책이 없으면 뭔가 공부가 안 되고 불안한 사람이라 신년맞이로 한번 제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차트의 정서 제가 또 손을 놓고 있는데 이 차트의 정서 수강하신 분들도 약간 교재가 거기 이제 따라 나온 교재가 있긴 하지만 다시 보시기 편하시라고 일단 차트의 정서 책을 무조건 낼 겁니다. 무조건. 네, 내년 초에는 보실 수 있도록 오히려 올해 11월 12월 말까지 새로 그 차트를 최근 차트로 좀 업데이트해서 책으로 낼 거니까요. 그 책을 보시면 좀 정리가 딱 되실 겁니다. 저희 회사에서 퇴직하신 선배님이 계신데 채슬리 소개해 주셨다. 한국에 들어가시면 방문하실 것 같습니다. 11월에. 가끔씩 댓글을 올리는 마스터 키입니다. 채슬리가 저희 마스터 키입니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국채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국가 부도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다행히 프랑스 정부는 알고 있기에 조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프랑스 국민들은 복지 삭감에 반대를 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복리 마법사님이 채슬리 덕분에 저도 많은 수익 얻었네요 하시면서 12개월 이동평균 월 수익이 5,500만 원요? 아니 보통 웬만한 부장급 1년 연봉을 이번 최근 1년 동안에 보셨네요. 24개월 이동평균이 3,992, 한 4천만 원이니까 최근 1년에 수익을 많이 내셨다 그죠? 6년 가까이 매일 공부했고 채슬리와 함께하며 프로처럼 하다 보니 좋은 수익 중이네요. 1만 시간 법칙 정말 공감이에요 하셨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다, 그죠? 근데 1만 시간의 법칙을 말씀하신 거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셨나 봅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10년 후에 나는 73세. 남편과 자식, 가족들과 더 많은 추억을 쌓아야겠네요. 마음상담소 읽어주시는데 눈물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실패와 좌절 겪으면서 그죠? 인생을 살아왔는데 네, 마음상담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액땜했네. 그죠? 그리고 요 댓글까지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채소리 랩 상품에서 많은 소득이 있었어요. 이 소득 1,000만 원과 다른 배당금 합해서 2천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에 해당되나요?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없기 때문에 안 내셔도 됩니다. 그 증권거래소가 있는데요. 그거는 원천 징수됐기 때문에 나중에 뭐 따로 내야 되는 거 없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금 합한 겁니다. 이자와 배당금. 우리 김낭만님께서 미리 답변을 해주셨어요. 배당과 이자 소득이 2천만 원 넘으셔야 네,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 주식 차익은 제외됩니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신문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D 현대 한국 첫 미 군함 건조 도전. 요즘 조선주가 또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최대 조선사와 협력 각서 체결 군수 지원함 13척 공동 수주 나서라고 돼 있는데, 자, 일단 이 사진이 지난 8월 13일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해외로 수출될 선박들이 건조 중인데,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현대는 26일 경주에서 헌팅턴 잉글스와 상선 및 군함 설계 건조 협력에 관한 합의 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에 HD 요거 읽지 않고 그냥 계속 현대라고만 하겠습니다. 현대가 한국 조선사 중 처음으로 미국 해군 함정 건조에 도전하고, 자, 방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합의 각서를 체결했고요. 미 해군은 이르면 연말쯤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설계를 거쳐서 27년 8월 첫 건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기업이 미 군수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를 맡은 적은 있지만 함정 건조에 참여한 적은 없었는데, 수주에 성공할 경우 마스가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 프로젝트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팅턴 잉글스는 미 해군이 도입하려는 차세대 군수 지원함 약 13척을 공동으로 현대와 개발, 건조할 계획인데, 군수 지원함은 전투함에 연료 및 군수 물자를 보급하는 것을 주 임무로 하는 함정이고요. 미 해군은 기존 보급함보다 더 민첩하게 기동하고 연료 효율이 우수한 함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차세대 군수 지원함의 개념 설계를 위한 입찰 공고를 냈고요. 양사는 공동 개발한 군수 지원함으로 이 사업을 따내는 게 목표입니다. 미 해군은 23년부터 차세대 군수 지원함 개발을 추진하며 입찰 공고를 냈지만 지원하는 기업이 없고 예산도 부족해서 세 차례나 유찰이 됐다고 합니다. 지원하는 기업이 없었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이후 초기 예산 1억 달러가 배정되면서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 미 의회에서 군함 건조를 한국 등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하는 법안 개정도 추진됐고, 그러겠네요. 이 개정이 안 됐었으면 외국 기업은 아예 참여를 못했을 거기 때문에 지원하는 기업이 없었을 수가 있겠네요.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1위 울산 조선소를 보유한 현대가 군수 지원함 건조 참여를 통해 역량을 증명한다면 장기적으로 잉글스와 동반하는 형태로 전투함 건조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대와 잉글스는 이번 합의를 계기로 조선업 전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고요. 우선 미국 내 조선소 등 선박 생산 시설 인수 또는 신규 설립에 공동으로 투자하고 현대와 잉글스 그룹이 보유한 현지 조선소 2곳에 현대의 블록 모듈과 주요 자재 등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조선 분야 엔지니어링 합작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미 해군 및 동맹국 함정에 대한 유지보수 MRO 분야에서도 상호 협력할 계획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조선 블록까지 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 가서 조립만 해도 돼요. 네, 그것도 허용을 해준다라고 들었던 것 같거든요. 조선 이 외벽을 다 이래 블록화 해가지고 다 만들어서 아파트도 보면 옛날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쌓아갔었는데 지금은 블록처럼 거죠. 그 위에다가 바로 얹어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전략이 약간 살짝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정상 CEO 1,700명 경주 총 집결 분 단위로 일정 쪽에 회동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자, 세계 경제계를 이끄는 글로벌 리더 1,700명이 이번 주 경주에 모이게 되고 미국발 관세 전쟁, AI 패권 경제, 공급망 재편 같은 위기와 격변 속에서 2025년 APEC CEO 서밋이 이 돌파구를 모색할 무대로 펼쳐지는 것인데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이 마련한 경제 외교의 장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와, 그게 벌써 2005년이었나 보네요. 그러고 보니까 요 2005년 APEC에 미국 아들 부시 대통령이 와서 그 동백섬에서 뭘 한 걸로 기억이 나네요. 그러면서 그 해운대 먼 앞바다에 미국의 그 항공모함이 와서 어떤 약간의 뭐 경호를 하는 그런 느낌 주면서 그 동백섬에 무슨 마루잖아요. 그러네요. 아들 부시가 왔었기 때문에 아들 부시 대통령이 2000년부터 2008년까지였지 않습니까? 그 2008년도에 참 보면 2001년도에 9.12 테러 터지고 2008년에는 또 퇴임할 때 미국 금융 위기가 와서 좀 씁쓸하게 퇴임하셨죠. 자, 여기 사진이 나오는데 서밋 주요 일정이라고 해가지고 막 나옵니다. 28일에는 환영 만찬이 있고요. 경주 화랑마을. 그리고 29일에 개막식이 있는데 수요일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기조연설이 예상되어 있고 러터닝 미 상무장관, 한국 기업 총수들과 만찬 예상이고 목요일에는 장윤아 포스코 회장이 참여하는 공급망 세션 등 개최가 있고 31일에는 이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폐막 특별 연설까지 이어지네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대단한 분들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APEC CEO 서밋 16명의 각국 정상급 인사가 참여하고 1,700명의 글로벌 기업인이 오고 85명의 연사가 20개 세션에서 발표를 하나 봅니다. 이 경제적 효과는 7조 4천억 그리고 22,000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여기 어떤 만남이 등장할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되어 있고요. 한 재계 관계자는 30, 31일 회동이 성사될 경우 AI 및 이 회동이라는 게 젠슨 황과 이재용 회장, 최채원 회장, 정의선 회장의 회동 여부인데 회동이 성사된 경우에는 AI 및 반도체 공급과 관련된 협력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고 젠슨 황 CEO의 마지막 연사로 나섰을 때는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구상을 밝히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포항 영일만 항에는
크루즈 유람선이 띄워져서 해상 호텔로 운영될 예정인데 7만 톤급의 선박 850개 객실과 2만 6천 톤급의 선박 등 총 2척으로 주로 중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머무를 예정이고요. 이게 경주의 숙박 시설만으로는 부족해서 바다 위 호텔을 띄우는 시기네요. 한국에서 국제 행사 숙박을 위해 크루즈를 동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이디어 괜찮았다, 그죠? 이번 CEO 서밋은 우리 기업들이 기술력과 미래 비전,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리는 무대이기도 하고, 삼성전자는 2번 접는 이 폴드폰 실물을 이번에 세계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LG는 자체 AI 모델 X41의 성능과 활용 방안을 발표하고, 현대차는 제네시스 차량 등을 공식 의전 차량으로 또 지원을 하네요. 롯데호텔 서울과 시그널 부산은 각각 정상회의 5만찬과 CEO 서밋 환영 만찬을 맡았다고 합니다. 네. 농심은 K-팝 데몬 헌터스와 협업한 신라면 10,000개를 협찬하고,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컵밥과 떡볶이, 김스낵, 맛밤 등을 이번 에이펙 참가자 숙소 등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이번 행사가 성황리에 잘 치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기사입니다. 경기가 나쁜데 4,000p 달성 왜? 주식 베테랑이 말하는 진짜 이유. 경기랑은 주식시장하고는 많이 다르게 움직입니다. 꿈의 4,000포인트를 돌파한 코스피 펀드 매니저 출신 32년 베테랑 김태우 하나운용 대표의 분석 내용입니다. 한국 대표 기업인 전자와 하이닉스의 향후 10여 개월 영업이익 추정치가 한 달 새에 각각 45%, 24% 급등했습니다. 조선방산 전력 등 비반도체 업종도 실적이 개선되면서 증시 바닥을 단단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금리 인하와 새 정부의 증시 친화 정책이 맞물리면서 투자 환경도 우호적입니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반도체 이익 급증과 주요 산업 수출 회복, 금리 인하 정부 증시 부양이라는 4가지 상승 엔진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반도체, 그리고 수출 회복, 그리고 금리 인하, 거기에다가 정부의 증시 부양. 이렇게 4가지 모멘텀이 생긴 거죠. 이런 조합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요, 이 증시 부양, 그동안에 옛날에 747도 있었고 한데, 정작 증시 부양책이라고 하기에는 과거에 보면 좀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코스피 5,000 TF 팀 이런 것들, 이런 게 여당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김 대표는 IT 버블과 리만 사태 등 굴곡진 금융시장을 모두 겪은 32년차 주식 베테랑입니다. 1993년에 하나은행에 입사해서 자금 운영을 맡았고요. 미래에셋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운용하셨고, 피델리티 운용 대표하셨어요. 그리고 KTB 자산도 가셨고, 23년에 하나자산 운용 대표이십니다. 네, 저보다는 형님이시고요. 87학번이실 거예요, 아마. 86, 87 이신데 87, 86, 87. 예, 정말 말 그대로 베테랑이십니다. 그는 최근 고객들로부터 내수는 부진한데 왜 주가는 이렇게 뛰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주가는 결국 이익의 그림자인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기업인 전자와 닉스의 내년 실적이 점프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상승 랠리를 이끌고 있고요. 최근 발표된 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 10조 원을 크게 웃돈 12조 1,000억 발표했고요. 이번 주에 지난번에는 잠정 실적이었고, 이번에 본 실적 발표에서 세그멘트별로
어디서 얼마 이익이 나왔는지 자세하게 나옵니다. 전자와 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돌파한 것도 메모리 반도체가 초강세장에 진입했다는 전망에 힘을 실어줍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한 종류인 D램은 전자와 하이닉스가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데 D램은 원가에서 원재료비 비중이 낮아서 가격이 오를수록 매출과 이익률이 빠르게 개선됩니다. 과거에는 같은 사양의 제품을 누가 더 싸게 앞선 기술로 더 빨리 만들지가 경쟁의 핵심이었고 가격 예측도 비교적 쉬웠지만 이제는 포터블, 웨어러블 기기 등 수요가 다양해지면서 예측이 훨씬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3분기 깜짝 실적도 애널리스트들이 대부분 놓친 것입니다. 자, 1975년 이후 코스피 50년 차트. 야, 이거 50년 차트 이런 거 보기 힘든데. 네. 보통은 1980년 1월 4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100으로 정했기 때문에 보통 80년부터 차트가 많이 나오는데 75년부터 차트가 나오고 있습니다. 75년에 여기 지수가 한 75 됐다 그죠? 그러면 자, 실적은 시장을 놀라게 했지만 김 대표는 이건 시작일 뿐이다. 그가 주목한 것은 공급이 제한된 시장이 만들어낼 상승 사이클인데 김 대표는 AI용 HBM 수요가 강한 데다가 그동안 미뤄졌던 데이터 센터용 범용 D램과 낸드 수요도 회복되고 있고 하지만 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3대 메모리 업체는 과거처럼 무리한 증설 대신 장기 공급 계약 중심의 보수적 투자 전략을 취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공급이 늘긴 어렵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눈치 빠른 일부 외국계 증권사들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공격적인 숫자를 내놓고 있는데 UBS가 이 빅2의 내년 영업이익을 174조? 삼성전자가 94조 벌고 하이닉스가 80조 벌 거다 하고 와, 아니 94조면 분기에 20조 넘는 수익을 내는 거다 그죠? 작년 코스피 상장사 전체 영업이익이 196조였는데 이에 맞먹는다는 거죠. 20일 나온 CT증권의 전망도 162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어마무시한 숫자입니다. 빅2의 이익이 커질수록 주가는 이를 선반영해 움직이는데 두 기업이 코스피 시가총액의 30%를 차지하는 만큼 곧 코스피 전체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올해가 한 지금 280조 코스피가 280조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내년에 이 반도체 두 종목에서만 174조가 나오면 진짜 어마무시한 겁니다. 자, 코스피 PER, PBR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S&P 500, S&P 500의 PER이 이거는 좀 잘못됐다 그죠? 11.5 요 위에 코스피 적으면서 업데이트가 안 됐네 보니까. 미국 S&P 500이 23배 지금 되고 있고 PBR도 S&P 500은 5.5 정도 되죠. 아하, 이 기사에서 표를 좀 잘못 작성했습니다. 나스닥은 PR이 더 높습니다. 나스닥이 30배가 넘고요. PBR도 더 높죠. 일본 토픽스가 지금 PBR 1.5, PR은 16배. 상해, 홍콩, 대만 과건이 PBR이 2.1에서 PBR 13배. 다른 거는 거의 다 맞네요. 밑에는 뭐라고 적어놨나 볼까요? 그리고 그는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ETF 덕분에 투자자들의 금융시장 참여가 한층 쉬워졌기 때문에 코스피 상승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고 전망을 했고요. 작년 연말에 172조 원이었던 국내 ETF 시장 규모가 현재 270조 원으로 급격히 확대됐습니다. 자, 채우기 ETF를 활용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인데 퇴직연금 투자 현황에서 나스닥 70%, 요거 30. 요 채우기 ETF라는 게 뭐죠?
밑에 퇴직연금 안전자산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하지만 채권 혼합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 전체 포트폴리오의 최대 85%까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요것도 계산이 좀 잘못됐네요. 잠깐만요. 여기 보면 새로운 상품에 미국채 혼합 50 액티브, 미국 S&P 500, 미국 혼합 50 액티브가 있는데 두 상품 모두 미국 증시 50, 미국 단기채 50으로 구성된 채권 혼합형이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채권 혼합형이 되려면 주식 비중이 30 이하여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 만약에 이렇게 50대 50이면 여기 안전자산 비율 30에서도 채권 혼합형으로 채워버리면 주식이 이 중에 또 15%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주식 70 채우고 채권 혼합형으로 30 채우면 주식이 85까지 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김 대표는 미국 S&P 500과 나스닥 100의 최근 누적 수익률이 12.5, 17이라면서 다만 22년 같은 하락장에서는 나스닥이 33% 하락해서 S&P 500의 마이너스 18%보다 변동성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1980년대 3저 호황 때랑 2025년 코스피 안 그래도 제가 지금 1980년대 랑 비슷하게 또 흘러가는 가능성을 인턴 총회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죠? 네, 여기 보면 1984년, 85년 그러고 나서 1985년 9월에 플라자 합의가 있고 이 플라자 합의로 달러 가치가 반토막이 나죠. 달러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달러 가치가 반토막이 났다기보다는 달러 대비 달러가 워낙 킹 달러였다가 240엔 하던 엔화 가치가 달러 대비 120엔으로 뚝 떨어지면서 엔화 가치가 2배로 늘어나고 달러 가치는 그 고금리를 유지하던 정책이 이제 조금씩 바뀌면서 달러가 약세로 돌면서 그때부터 아시아 버블이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큰 폭으로 여기 한 120, 130, 140에 있다가 1000포인트까지 올라가게 되죠. 이때랑 좀 비슷할 거다. 요 오른쪽은 지금 코스피 지수이고 그죠? 네,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요 표가 그 편에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는 주식 70까지 가능하고 반드시 현금 비중을 현금이나 채권, 안전자산을 30% 해야 되는데 여기다가 나스닥 비중이 50% 들어가는 채권 혼합형을 채우게 되면 실제 전체 편입비에서는 채권은 15가 되고 주식이 85가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4천 눈앞이라고 돼 있는데 4천 돌파했습니다. 오늘 4,042 오늘도 2.57% 오릅니다. 야, 근데 이제는 2.57% 올랐는데 지수가 100이 올랐어요. 4,000에서 2.5면 100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냥 100포인트가 우리가 얼마 전까지 2,500에서 2,400 떨어졌다가 2,600 갔다가 이 100포인트가 굉장히 큰 거였는데 2,500일 때 100포인트면 4%인데 지금은 100포인트가 2.5%입니다. 네, 참. 결국 이렇게 코스피 4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 외국인 보유액이 1,100조라고 돼 있는데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4천을 돌파했고요. 자,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흐름과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글로벌 반도체 수요 회복 등 상승 동력이 여전히 있다고 진단을 했고 여기다가 이제 정부의 강력한 증시 부양책, 과거의 부양책은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단발성인데 아예 우리나라 증시의 그 잘못된 부분을 확 뜯어 고치는 소액 주주의 가치가 강탈되는 그 부분을 이 상법 개정을 통해서 확 고쳐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뒤통수 당하면, 뒤통수 맞으면 또 어떡하지? 이 불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채슬리 TV를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이 무너진 우리나라 금융에, 특히나 주식시장에 이 불신을 한번 다시 없애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만들어 보는 게 저의 조그마한 소망이었는데, 하여튼 불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고공행진에 몰려드는 투자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일평균 거래대금이 이제 16조 원이고 지난달에는 11조 5천억 정도 했는데 44%나 늘었고, 지난 21년 6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입니다. 6월 25일이 그런데 그때 고점이었죠. 주식 투자형 실탄도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13일 사상 처음으로 투자 예특금이 80조 원을 넘긴 이후에 지금 80조 6천억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환율에도 외국인 투자자들의 사자 행렬이 이어지면서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번 달 1일에서 24일 한 5조 1367억을 매수했네요. 순매수입니다. 순매수. 자, 24일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외국인 투자자 보유액은 1125조예요. 지난해 말에 630조였는데 2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시가총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율은 34.7%나 달합니다. 우리나라 주식의 35%가 외국인 들고 있고, 우량주 기준으로 따지면 거의 60% 된다 했잖아요. 네, 올해 코스피 상승세 추세인데, 옆에서 이렇게 달리는 두 남녀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놨습니다. 자, 대형주 쏠림 현상은 여전하고요. 이달 들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에서 12종목이 전체 거래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3%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 반도체 슈퍼사이클 속에서 반도체 기업의 비율이 더 높아졌고요. 전자, 하이닉스, 전자 우선주 등 국내 반도체 주요 3종목에 이달 일평균 거래 대금이 4조 한 6천억 정도 되면서 전체 거래 대금의 28%에 달했습니다. 네, 시가총액이 거의 30%에 달하니까 당연한 거고요. 이달 들어서 코스피 대형주가 15.7% 상승했고, 중형주는 5.5%, 소형주는 1.5%밖에 못 올랐어요. 이준석 한영증권 연구원은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 특히 소수 대형주에 매우 강하게 집중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29일로 예정된 연방준비위원회 FOMC 회의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잇따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면 주가를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황준호 상성인증권 연구원은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빅테크 중심의 실적 기대가 상승세를 강화할 거다. 다만 오는 29일 한미정상회담, 30일에는 미중정상회담 등 연이어 예정된 굵직한 외교 이벤트들의 결과에 따라서 글로벌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한미 무역 협상 최대 쟁점이 된 이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 결과에 시장의 시선이 집중될 예정인데,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기대도 3,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우려로 환율 변동성 확대가 되고 있고, 협상 결과에 따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안정 여부가 외국인 수급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환율이 높다 보니까 수출 기업한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 되고 있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우리나라 주식을 싸게 살 수가 있죠. 1달러 바꾸면 1,430원이 들어오잖아요. 네, 100만 불 바꾸면 14억 3천이 들어옵니다. 이게 1,100원 환율이면 100만 불을 바꿔도 11억이 들어오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주식을 환율로 따져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이고, 달러로 전환한 차트를 제가 신차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삼성전자가 21년 고점을 못 뚫고 있습니다. 달러 전환 차트로 보면. 재미난 기사인데요. 만물상 김밥 축제 대박인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우리 교포나 유학생들이 김밥을 싸서 공원에 가면 미국인들이 얼굴을 찌푸렸다. 태운 종이처럼 생긴 이상한 식재료에 밥을 담아 먹는다고 수군거렸고 입속에 달라붙는 식감에 불쾌감을 갖는 데다가 동양인들에겐 고소한 김맛이 서양인에게는 비린내로 느껴졌고 노골적으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 경북 김천에서 열린 김밥 축제에 15만 명이 몰렸다고요? 외국인도 적지 않게 보였는데 지난해 3만 명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10만 명이 몰려서 김밥 없는 김밥 축제라는 오명도 얻었다고 합니다. 올해 10만 명을 예상하고 준비했는데 또 예상을 뛰어넘었고 김천시 인구 13만 명을 넘는 사람들이 몰린 것이다. 아니 25일, 26일 이 이틀 동안에 와 15만 명이. 자, 김천시는 원래 김밥과 인연이 없는데 23년 김천시는 관광 트렌드를 이끄는 전국 MZ세대를 대상으로 김천하면 뭐가 떠오르냐는 설문조사했는데 김밥이 떠오른다는 응답이 1위였다고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분식점 김밥 천국을 줄여서 김천이라고 부른 지 오래되고요. 어쩌면 웃어 넘길 수 있었던 연상작용을 이거 아이디어다라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게 김밥 축제의 시작이었다고 하네요. 김밥이 산업이 된 건 IMF에 아픔이 한몫을 했는데 1995년에 생긴 김밥 천국은 1,000원짜리 김밥을 내놓았고 IMF를 전후로 전국적으로 체인을 늘려나갔는데 IMF 실직자들이 김밥 천국으로 생계 전선에 뛰어든 결과라고 합니다. 비슷한 김밥 프랜차이즈도 우죽선으로 생겨났고요. 25, 26일에만 전국 40여 곳에서 원주 만두축제, 양양 연어축제, 전주 비빔밥 축제 등이 열렸지만 김밥 축제가 갖는 의미는 그래서 특별하다고 합니다. 김밥 먹다가 부모 문자 받고 김천에 있어요 라고 답해서 부모를 놀라게 한 세대가 이제 성인으로 축제를 찾았을 것이다. 김밥이 이제 세계적인 음식으로 떠올랐다. 한류 열풍을 타고 K푸드도 약진하면서 김밥까지 뜬 지 오래다. 냉동김밥이 북미와 유럽에서 인기를 끌더니 영화 K-팝 데몬 헌터스에서 김밥 장면이 화제가 되면서 김밥 인기는 치솟고 있다. 뉴욕에서는 한 줄에 2만 원짜리 프리미엄 김밥이 팔린다고 하네요. 김밥은 치즈, 참치, 돈가스 등 온갖 재료를 품으며 진화했다. 김과 밥이라는 기본 플랫폼에 무엇이든 담아냈다. 이 유연함이 캐리언을 타고 세계인의 호기심을 자극했고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지구촌의 트렌디 푸드가 된 것이다. 김밥 축제 대박은 이 놀라운 여정을 축하하는 의미인 것 같다. 네, 사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 소풍 갈 때 이 김밥 어머니께서 싸주신 이 김밥이 우리에게는 정말 특별한 음식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싸운 김밥을 같이 이제 나눠 먹으면서 김밥 하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급 음식의 개념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에 소풍 가는 날이 즐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김밥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지금은 정말 김밥 천국이나 이런 데 가면 너무 우리가 쉽게 김밥을 접할 수가 있는데 참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저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배를 김치 하나만 해도 한 100가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우리나라가 창의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밥이 다시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는 삼전 하이닉스 주식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 비오너 임원이 31명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노태문 1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오너 출신 임원 주식 평가액을 분석한 결과 주식 재산이 10억 원이 넘는 임원이 31명이었는데 지난 5월 초와 비교 9명이었던 것에 비해서 크게 증가했고요. 여기 보면 기업별로 전자에서 17명,
하이닉스에서 14명의 임원이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돼 있는데 전자가 8명보다 배 이상 늘었고 하이닉스는 지난 광노정 사장만 유일하게 주식 재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했는데 14명으로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두 기업 통틀어 노태문 사장의 평가액이 50억, 박학규 전자 사장이 43억, 유병길 전자 부사장이 30억, 그리고 하이닉스에서는 광노정 사장이 29억, 김영식 부사장이 26억, 1, 2위를 차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노태문 사장님이나 이런 박혁규 사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한 400억 이렇게 주식 한 500억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잘 되고 그랬을 때 그 기업에서 오랫동안 헌신을 하셨던 분들이 저는 주식 부자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계속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화이팅 넘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